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선택할 때 어떤 카메라를 구매하면 좋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준으로 한번 좀 개인적인 경험을 가이드 드리고자 합니다. If most our lives are lived in black and white, it makes 이 영상은 서두에도 밝혔지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보다 더 낫다가 아니라 제가 어떤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보다 더 편하게 느꼈다, 더 저한테는 편리했다, 좋다, 이런 개념으로 주관적인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신다라고 하면 제 가이드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영상입니다. 종종 그 카메라에 뭐 이런 기능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논쟁으로 이제 댓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선택 참 어렵지 않습니까? 카메라 선택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시에 가장 행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를 사용해서 또 찍을 작품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미소가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알거든요. 이미 제가 가진 장비로도 충분하고 또 새로운 장비가 필요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저는 좋은 사진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제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장비를 구매해서 또 제가 희망하는 사진 작업에 그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카메라는 이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지금 M11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라이카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큰 영감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이 라이카 덕분에 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상업 사진을 찍을 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저는 기업 사진을 주력으로 찍는데요. 기업의 이 어떤 행사나 이벤트보다는 미팅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실제 세미나에 참석해서 찍는 그런 사진을 주력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그래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업체의 마케팅 직원으로 참석해서 그 장면을 정말 다큐멘터리 만들듯이 다큐멘팅 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찍는데요. 그럴 때 저한테는 라이카가 더없이 좋은 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용 포토그래퍼가 찍는 정말 이런 큰 장비를 들고 갔을 때는 이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만약에 미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이 카메라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며 미팅하는데 이 카메라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이카를 그냥 이렇게 얹어놓으면요, 사실 처음에 한두 번 쳐다보다가 거의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진을 찍는 촬영 스타일, 다큐멘터리 사진 스타일에는 라이카가 너무 좋은 그런 선택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통상 이렇게 작은 이렇게 작은 팩터의 카메라의 경우에는 결과물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카는 소니 A7R5를 제가 옆에다 놓고 있는데요. A7R5와 동일한 센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이전에 라이카 M10 시절에서도 정말 퀄리티 있는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못지않은 좋은 결과물을 생산해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이지만 너무 샤프하고 그런 진짜 쨍한 사진보다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소프트한 느낌도 동시에 가져다 주어서 제가 라이카를 제 주력 카메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상업사진 찍는 목적 외에도 개인 취미, 가족의 어떤 편안한 모습을 찍거나, 또는 저는 이제 스트리트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할 때에도 이 카메라는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 않아서 그냥 제가 어떤 블렌딩 인, 어떤 상황에, 환경에 편안하게 어우러져서 그냥 편하게 산책하듯이 사진을 찍는데 좋은 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카 M11에 이어서 제가 주력으로 또 사용하는 라이카 카메라가 바로 이 라이카 M11 모노크롬입니다. 모노크롬 바디는 디지털 카메라이면서 흑백 사진밖에 찍을 수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 로우 파일에는 보통 컬러 데이터랑 흑백 데이터랑 전부 다 들어있죠. 그런데 얘는 컬러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컬러를 변환하는 필터 자체가 빠져 있고 걔가 흑백의 개조를 표현하는데 더 풍부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센서가 올인해서 흑백을 표현하도록 만든 카메라인데요. 컬러 사진을 흑백 변환하면 되지 굳이 이걸 쓰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의 그 깊은 맛 그리고 보정할 때에 흑백이 주는 그 깊은 관용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거 흑백 사진은 앞으로 이걸로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만큼 라이카 M11 모노크롬의 사진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그런 녀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M11과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흑백 사진을 오늘은 찍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꼭 11 모노크롬을 챙기고요. 그럴 때는 M11을 놓고 이제 다른 카메라를 들고 집에서 나섭니다.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컬러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하는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 녀석의 그 흑백의 깊은 맛을 경험한 뒤로는 컬러 사진은 컬러 카메라로 흑백 사진은 모노크롬으로 찍을 만큼 그렇게 애정하는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들인 카메라가 라이카 이 디룩스인데요. 이렇게 이제 디룩스 카메라죠. 이 디룩스 카메라는 7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8 버전인데 이 녀석이 은근히 이렇게 라이카 11이랑 닮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미니미 버전인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에 반해 샀습니다. 얘를 구매하고 조금 찍어 보다가 사실 제가 오랫동안 리코 GR2부터 GR1에 저는 필름 카메라 붙어 있는데 리코 카메라를 처분할 정도로 얘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리코가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데요. 저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은 화각이 28mm와 리코 GR3X 40m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는 사실 50mm 또는 경우에 따라서 광각 약간 망원 화각을 광각보다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75mm까지의 망원을 이 옵티컬 줌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렇게 줌을 하면은 75mm의 그런 광학 렌즈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결과물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코 GR 시리즈보다 디룩스 8이 센서 사이즈가 오히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더 만족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영상 측면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소니 a7R5입니다. 이 소니 a7R5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군의 그런 결과물을 저한테 가져다 주는데요. 특히 지금 마운트하고 있는 135mm G마스터 렌즈 같은 경우에는 풍경 사진이나 인물 사진 또는 소품 사진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사진을 기록하는데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렌즈 조합으로 저는 주력으로 요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니 카메라는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소니 a7C2인데요. 소니 a7C2는 a7M4 카메라랑 동일한 센서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인공지능 AF 기능까지 추가되어서 정말 얘가 그냥 A7C2 자체를 주력 카메라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R5를 추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짐벌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이제 백그라운드 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고, 그 다음에 제 인터뷰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찍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들을 대상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뒤에 조심하세요. 네. 이야. 네, 이제 한번 걸어 다니면서 찍어볼까요? 우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습관이 안 되네. 근데 A7C2는 액티브 모드를 하더라도 걸을 때 영상이 이렇게 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손떨림 방지와 소프트웨어적인 보정 능력이 상당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짐벌 없이 걷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A7C2보다 좀 더 강력한 손떨림 방지가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얘도 막 편안하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일상 산보하듯이 걷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히 이렇게 들고 천천히 이렇게 피사체를 따라서 걷는 정도라면 보폭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런 결과물이 그런 예시인데요. 저는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하거든요. 물론 짐벌을 사용하는 게 더 완벽하지만 장비가 많은 상태에서 짐벌을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을 줄이고 좀 더 이렇게 포터블한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그런 영상 장비의 옵션입니다. 영상 목적으로 구매했지만 라이카 M11 못지않게 멋진 사진을 만들어 주어서 사진을 찍을 때도 이 녀석을 종종 사용하고요. 라이카의 망원 화각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원이나 매크로 사진 찍을 때, 또는 제가 광각 렌즈는 라이카 렌즈로도 광각이 있긴 하지만 광각도 이 녀석으로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카메라가 이렇게 하셀블라드 X2D 카메라인데요. 중형 카메라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 라이카랑 이렇게 소니랑 화소가 높은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지만, 중형 카메라는 늘 궁금했었던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셀블라드 503CW 중형 필름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필름의 경우에도 풀프레임에 해당하는 35mm 필름과 그 다음에 120 포맷, 중형 포맷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 깊이감이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형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는데, X2D가 나오자마자 그 기존의 907X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았었는데, X2D가 나오자마자 이 녀석은 정말 AF도 쓸만하고 그 결과물도 1억 화소와 함께 만나니까 어마무시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특히 라이카가 저는 색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카메라였는데, 하셀블라드의 색은 정말 예술입니다. 특히 중형의 심도와 그런 깊이감 때문에 또 1억 화소와 만나서 만들 수 있는 색 표현은 라이카가 살짝 아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셀의 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셀블라드를 주력으로 최근에 작업을 종종 하고 있고요.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 녀석을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셀블라드 X2D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엑스펜 모드라고 하는 파노라마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를 사용하면 정말 시네마틱한 느낌을 쉽게 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런 파노라마 뷰, 이 에스펙트 레이쇼에 익숙해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요. 연습을 통해서 이 파노라마 에스펙트 레이쇼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충분히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일반 그런 에스펙트 레이쇼로는 내기 어려운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마지막으로 추가한 게 니콘 GF 카메라입니다. 니콘 GF 카메라는 순전히 라이카 렌즈와 이중 교배를 통해서 테크아트 어댑터를 통해서 라이카 렌즈로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 욕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사진에서도 정말 뛰어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재미난 거는 라이카나 제가 소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핫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가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물과 또 다른 느낌을 얘가 만들어주니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얘를 종종 사용하는데요. 또 하나의 장점은 니콘향 소니 또는 소니향 니콘 냄새도 얘로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소니를 구매할까 니콘을 구매할까 망설이신다라고 하면 저는 니콘 GF를 구매한 다음에 메가뎁트라고 하는 어댑터를 통해서 소니 렌즈를 한번 맛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소니 바디를 하나 더 추가해서 소니를 제대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카메라 조합들은 이런 녀석들인데요. 그래서 총평을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는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소니 카메라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돌고 돌아 제가 영상은 정말 소니로 정착을 했는데요. 저같이 이렇게 셀프 촬영을 빈번하게 해야 될 경우에 촬영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봤는데 어느 순간 AF를 놓쳐서 얘가 다른 오브제나 또는 뒤에 있는 막 이런 인간 모양의 인형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은 또 다시 촬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편안히 소니를 믿고 촬영하면 어떤 경우에도 칼같이 피사체, 그러니까 제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을 놓치지 않고 찍어주는 그런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특히 사진까지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A7R5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코 GR3나 3X를 고민하고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얘 한번 바꿔봐야지 서브 카메라로 또 다른 카메라 없을까 했을 때는 라이카 디룩스 8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화각이 50mm나 또는 75mm 등등 프라임 렌즈 화각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얘는 광학식 줌 렌즈이지만 그런 화각을 충분히 마치 단초점 렌즈처럼 커버할 수 있도록 과연 얘가 라이카 렌즈가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좋은 결과물을 안겨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저처럼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사진 촬영, 라이프 스타일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인물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약간 편안하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더라도 상대방의 이런 카메라를 쓸 때 대비 위화감을 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찍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라이카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또 라이카 M 바디 카메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촬영을 많이 하고 또 색도 아름답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중형 카메라인 이 하셀블라드 X2D를 전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렌즈를 이중 교배하고 또 소니냐 니콘이냐 이런 게 헷갈릴 때는 니콘 GF 바디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디는 이중 교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렌즈를 편안하게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찍어 놓은 이중 교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제가 카메라 선택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또 새로 구매할 카메라 미리 축하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